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비교 특강 할 거거든요. 이제 암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공법 6개의 법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비교하다 보면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암기할 건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권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채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채권이 우리가 4개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막 올라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채권이 4군데에서 나와요. 도시군객 시설채권, 도시개발채권,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총 몇 개 나와요? 4개 나옵니다. 4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4개가 국토개혁법의 도시공객 시설채권하고 도시개발법의 채권이 2개가 나와요. 그 채권 2가지가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상환사채에서 채권이 4가지다. 일단 그걸 알고 시작을 하는 사람하고 뭐 올 수 있었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죠. 그죠? 그래서 상환자가 들어가는 채권이 2가지가 있어요.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이게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주는 채권이 권리증서고 여기는 주택으로 상환해주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한테 상환해주겠다라 약정을 한 거잖아요. 당신한테 주겠소, 당신한테 드릴게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써 있어야 되니까 요 2가지는 김영식이겠구나. 일단 기억을 해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은 이름이 토지만 준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지 건축물 상환채권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상환채권이고,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권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이 4가지가 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검토한 다음에 비교해서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되게 쉬울 거예요. 자, 일단 도시공개 시설부지. 자, 여기가 이제 도로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10년간 사업을 안 했어. 그럼 지목이 뭐인 사람이요? 대인.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정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개발행위가 금지되는데 그 금지되는데 지목이 되었던 자는 10년 동안 안 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고 20년 될 때까지 안 하면은 뭐가 되죠?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실효되잖아요. 여기서 내 땅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때는 특강 특특 시군한테 원칙적으로 하는 건데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한다. 근데 다를 때에는 설치 의무자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통보 6월 내 하고 2년 안에 매수를 하는 건데 매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3명 중에 원칙은 이 토지 가격은 수용할 땅이었기 때문에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뭐죠? 공치법이에요. 그래서 공치법에 따라 매수 가격을 정한 그 금액이 10억이었다. 그럼 10억이면 10억을 현금으로 줘야 돼요. 원칙이 이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현금으로 주려고 그랬더니 저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현금 주기가 다 힘들어. 버거워. 그러면 이때 원칙은 현금이지만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여기 3명 중에 특강 특특 시장 군수만 지자체죠. 그럼 지자체인 경우에는 채권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공객 시설부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시공객 시설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 채권을 지자체인 경우만 발행할 수 있다. 단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원해야 돼요. 원하게 하려면 은행 이자보다 높아야겠네. 상환 기간은 이게 남은 게 10년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고 은행 이자율보다 높게 하겠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요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할 수 있게 해놨는데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있죠. 업무용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3천만 원 용돈 주고 10억 중에 그러면 3천만 원 용돈 9억 7천은 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채권 지급하겠다. 그게 나오는 게 도시공객 시설 채권이었어요. 자, 2번째 거. 자, 토지상환 채권은 어디서 나오냐? 일단 수용 방식에서 시행자가 김성수라는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들한테 수용 방식이면 돈을 줘야죠. 그래서 돈 줘서 나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김윤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돈 관계에 또 되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땅을 좀 받으면 안 되겠냐라고 원한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 원할 때 매수 대금이 만약에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땅이 10억이면 10억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땅을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땅을 받을 때
그러면 10억어치를 땅으로 주면은 환지가 되니까 매수대금의 전부는 줄 수가 없다. 그러면 10억 중에 일부를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 하나랑 현금 5억을 주는 거야.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갖고 오면 땅으로 주겠다. 그럼 교환하는 채권인데 토지 또는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이에요. 근데 이름을 써놔야죠. 김윤석이라고. 근데 돈이 필요해서 이걸 판대요. 이걸 누구한테 파냐면 김덕기라는 사람한테 팔겠다는 거야. 그럼 김덕기라는 사람이 팔면 이 김덕기라는 사람이 채권을 양도 받겠죠. 그럼 이제 양도 받으면서 이 5억 주고서 5억짜리 땅을 5억 주고 샀는데 이름이 누구로 돼 있어요? 김윤석으로 돼 있어요. 이름이. 그러면 이제 얘 양도할 때 명의가 안 바뀌면 내 거라고 주장 못 하죠. 그리고 친구야. 김윤석 친구라는 사람, 이정환이라는 사람이 나도 주면 안 돼? 나도 주면 안 돼? 그래서 배세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주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줘버리면 무슨 방식 되죠? 환지 방식 되잖아. 그래서 얘도 그러면 다 주면 안 되니까 분양되는 대상 토지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의전을 김윤석에서 뭐로 바꿔야 돼요? 김덕기로 바꾸지 않았을 때에는 발행자나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자, 도시개발 채권은 말 그대로 여기를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기를 딱 만들어야 돼. 뭘 정리해야죠? 구획 정리해야 돼요. 그럼 뭘 깔아야겠네? 그렇죠. 도로 깔아야 돼. 도로를 결정을 했을 때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구획 정리해서 도로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필요하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필요해. 돈이 필요해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제목에 이 도시개발 채권이란 단어가 보이면 도시를 거꾸로 읽으세요. 시도개발 채권으로 기억하세요. 시도개발 채권.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그래서 발행권자가 시도지사인데 이게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에요. 여기 특이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서 잘 내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데 이 상환자가 안 들어갔죠. 상환 들어가면 다 기명식 증권이에요. 근데 얘는 안 들어갔으니까 무기명식 증권도 되고 등록 발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이 5년, 환지 방식이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5년에서 10년 정도가 상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라는 거 공법에서 소멸시효는 왜냐? 소멸시효 5년이 5년. 그래서 원금이 5년이고 이자니까 2년이겠지. 3자면 3년이고. 그래서 원, 이, 이라고 그래. 원, 이. 원금 5년, 이자 2년. 유일하게 채권 중에 소멸시효 있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거를 매입을 할 거냐?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자 있어요. 이득 보는 자가 누구냐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 하도급 받는 회사 또는 형질 변경하는 바람에 땅값이 올라가는 사람, 사업 시행자로 지원받는 사람이 일정한 면적에 따라 매입을 해야 돼요. 뭐 평당 얼마씩 2만 원씩 사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되 이게 중도 상환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게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어떤 취소가 됐다거나 착오로 10억 매입할 거를 20억 매입하면 10억 부분은 중도 상환돼요. 그리고 매입할 금액을 초과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상환할 수가 있다. 이게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채권 하나 남았습니다. 뭐 남았을까요? 뭐 남았어? 답변 써야지.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 하나 남았는데 자, 일단 주택상환사채 할 때 상환 들어갔잖아요. 그럼 상환 들어가면 무슨 식 증권? 그렇죠. 기명식 증권이고 사채인데 여기서 사자가 죽을 사자도 아니고 넉사자도 아니고 뱀사자도 아니에요. 회사 사자야. 그럼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대요. 회사채죠. 회사가 돈이 부족하니까 끄는 거야. 그래서 기명식 증권이고요. 일단 상환은 기명식이겠죠. 그리고 얘가 주택으로 나중에 받기 때문에 우리 주택법 가면 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는 매매, 양도, 알선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가 불가능한데 부득이한 사유로 내가 해외로 이전을 한다거나 이민을 간다거나 하면 그때는 양도 가능하겠지. 그리고 상법, 회사법을 받아요. 회사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숫자는 항상 여기는 3자가 나와. 상환, 상년, 상법, 상백, 3억 이렇게 나오는데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5억이어야 된다. 그 5억 빼고는 다 3자 나오니까 숫자는 하나 기억해 둘게 3자다. 팁입니다. 그래서
발행자가 누구냐면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우리 등록업자잖아요. 등록업자랑 우리 국가기관에서 주로 주택을 짓는 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업자 이 둘만 발행하는데 누구 못 믿겠네? 그렇죠? 등록업자 못 믿으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뭘 얻어라? 승인 얻어야지만 발행이 가능한데 둘 중에 누가 부도나면 위험한데? 그렇죠? 등록사업자 부도나면 위험하니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발행 가능한 사람은 등록사업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야, 너 등록사업자 자본금은 5억 이상 있어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1년간 최소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한 세대를 이상을 했어야 건실한 회사가 이거를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사채 발행했는데 부실한 애들이 발행해가지고 부도 내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발행 규모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만. 그래서 이거를 발행한 다음에 나중에 사채를 발행해 준 자가 나중에 주택으로 공급하면 돼요. 그리고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는 없고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하는 날까지 분양권으로 주겠다. 상환기간은 몇 년 초과 못한댔죠? 3년. 그리고 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여기서 등록업자가 등록 말소돼서 부도난 거예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이 발행한 사채에는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예,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해놨잖아. 보증회사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등록이 말소가 됐더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자, LH하고 등록업자 중에서 얘네들이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딸린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상환하겠다라고 회사채를 발행하겠다. 근데 누구는 못 믿어서 등록업자. 등록업자는 법인으로 자본금 매덕 요거만 5억이고 나머지 이제 3자 나와요.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3년간 건설한 호수 이내까지만 발행하는데 상환기간은 몇 년 초과 못하고 3년. 등록 발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발행을 했는데 사채잖아요. 상환인데 이 사람 이름 써놨겠죠. 그래서 사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양도하겠다. 양도가 안 돼요. 딱지가. 근데 이민 가는 바람에 양도를 한다면 명의 이전하지 않으면 제3자 발행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사채를 비교했던 게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요 LH하고 등록업자 중에 누구는 못 믿어서 등록업자는 지급보증 받아서 누구 승인 얻어야 돼요? 행장이에요, 국장이에요? 이거는 국장입니다. 국장에게 승인 얻어야 된다. 그리고 기억할 게 상환, 상법, 상년, 상백, 상년, 5억. 이 5억 빼고 다 3자 들어간다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네 개 중에 갑자기 누가 발행자 딱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자, 여기 도시공개 시설 채권, 토지 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 주택상환 사채인데 제가 칸을 막아볼게요. 자, 방금 전에 4개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야죠. 자, 일단 도시공개 시설 채권은 왜 발행하는 거냐?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 시설 부지에 자,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현금이 원칙이지만 누구일 때만 발행 가능했어요? 지자체.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용돈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발행권자 누구야? 그럼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죠.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매수무자가 띠리리리인 경우에만 발행 가능하다 그랬죠. 매수무자가 누구로서 특광, 특특시장 운수인 지자체일 때만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얘는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얘는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만 주면 돼. 왜 청구 들어온 게 10년이고 남은 게 10년이라서 10년 이내에서 그리고 은행 이자율보다 높게 해줘야 된댔죠. 1년 만기 정비 예금금리 평균 이상 주겠다. 그리고 적용하는 법규는 지방지정법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요 칸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요 내용은요. 우리 이제 그 시잘부 책 보시면 식국태 책 보시면 식국태 책 맨 뒤쪽에 비교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프린트 맨 뒤쪽에 부록으로 넣어놓은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뭐 할 필요는 없고 식국태 마지막에 있고 그리고 시크릿 노트 맨 마지막 쪽에 뒤에 비교 특강으로 해놨어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2개 채권이 있었는데 토지 상환 채권이다. 그럼 다음에 이거는 토지로 상환해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원하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현금 확보를 위해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인데 누가 발행자예요? 소유자가 원했으니까 시행자가 발행한 거죠. 그 발행자 누구예요?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강제 발행 안 돼요. 원할 때. I want you 채권. 예. 그리고 매수대금의 전부 주면 환지가 되니까 일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 이 법은 다 지정권자 승인입니다. 그리고 얘가 상환 들어가면 기명이죠. 기명식 증권이라서 양도할 때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 대행할 수 없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따라 적용하는데 발행 규모가 얘도 주고 쟤도 주고 다 주면 나중에 환지되죠. 그냥 분양 대상 토지 건물에 얼마 초과 못해요? 2분의 1. 요까지가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도시 거꾸로 뭐라고 그랬지?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얻어 발행. 조심할 거.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누가 발행해요? 그럼 누가? 도시 거꾸로 시도지사,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데 얘 상환자 안 들어가면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그죠? 무기명식 증권인데 양도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등록 발행도 가능하다. 그리고 얘는 수용 방식은 5년, 환지 방식은 10년. 그럼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상환 기간은. 그리고 소멸시효 있는 유일한 채권이라 원금하고 이자 중에 어느 게 더 커요? 그렇죠. 원금이 더 크지. 그래서 1, 5, 2. 원금 5년, 이자 2년.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파란 색깔로 썼던 것들이 시험에 좀 나왔던 것들이라서 기억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인데 회사치죠. 그래서 발행자를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자 일단 자본금 5억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숫자 3 관련됐다. 누가 발행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랑 그다음에 누구? 등록업자. 근데 누구는 못 믿어서 등록업자 못 믿어서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국장에게 승인 얻는데 얘는 상환자 들어왔으니까 무슨 식 증권이겠네? 기명식 증권이죠. 그리고 액면 또는 할인 발행되고 양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주택으로 상환하는 증서, 딱지, 지위는 매매, 양도, 알선 금지로 돼 있어서 현재 안 되는데 해외 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발행일로부터 얘는 일정 기간 3년을 초과 못한다. 숫자 나오면 다 매시라고 그랬어요. 3년.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은 5억 이상이어야 되고 최근 3년간 300세대 연평균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얘는 상법 적용 안 됐어요.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됐어요.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왜? 지급보증 받아놨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채권 4가지 비교한 건데 이거 4가지가 비교돼서 알 정도면 공부가 진짜 많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바퀴 해놓고 내가 만약에 요 부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 빨간 색깔만 먼저 정리 좀 해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해 두시면 요 개발법에서 나왔는 게 뭐였지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일단 다 암기 될 거예요. 그러면 암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채권 관련된 내용을 금방 이해되니까 이번 시간에 수업 들은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바퀴 정도 더 들어주시면 채권 관련된 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4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 관련된 거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